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미국 시장의 변화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 정치적인 변화죠.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면서 다져가는 관계 속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게 되고 또 우린 그 속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무 선생님과 함께 하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정말 많은 얘기를 다뤘어요. 근데 선생님, 우리 이제 중요한 거 G2 이야기를 안 했어요. 미국과 중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거의 뭐 싸움닭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동맹, 관계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니까 좀 그래도 자국 우선주의를 좀 내려놓고 좀 잘 지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커지고 있는 중국을 그냥 두기에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나는 다시 글로벌 밸류체인 다시 원상 복귀. 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모든 걸 다 미국으로 와. 미국에 오면은 혜택 줄게.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관세 매기고 뭐하고 뭐 금융 싸우고 그냥 뭐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견제를 할 것 같아. 그런데 관세라든지 이러한 제도적이라는 이런 거보다는 약간 그 권한을 이것도 보통 기업한테 이렇게 약간 자유권을 많이 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네. 아메리카로 안 와. 안 나오더라도 이게 모든 게 다 간단히 얘기해서 테슬라 앨런 머스크 보고 중국의 전기 시장 포기하라고 포기하겠어? 그리고 애플 그 중국 시장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어? 안 포기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이냐면 이제 제도나 마에서 기업도 강압하고 국가 권력 모든 자원을 총력을 공격용으로 썼다면 바이든 정부 때는 실무진으로 내려갈 것 같아. 그 에너지가. 그러면 그 어떤 때는 계속 싸우는 부분도 있을 거야. 극단적으로.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잘 타협하고 같이 공생하자라는 분으로 다시 환류할 것 같아. 그게 나는 그게 환경, 전기차, 그 다음에 스마트폰, 뭐 이런 중국과 미국의 공생관계로 딱 끊어갖고 할 수 없는 부분들. 5G. 이런 5G, 이런 그 다음에 또 전기차, 이런 연결고리는 나는 계속 갈 것 같아. 근데 계속 싸우는 거는 이제 이념 분쟁은 셀 것 같아. 근데 선생님, 밸류 체인을 다시 그걸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너무 많은 환경 오염 같은 것들이 날아오잖아요. 그럼 탄소 배출권 규제에 관련해서 가장 세게 얻어맞을 수 있는 게 중국인데, 글로벌 밸류 체인을 그대로 다시 유지한다면 이 부분에서 중국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나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 조건을 거는 거지. 기업과 이산화탄소 포인트 해갖고 같이. 근데 여기서 중국이 NO 하면요? 우리 탄소 배출권 안 해. 그러면 그 이념은 싸우겠지. 아, 여기서? 그러니까 이념 그렇게 해놓고 하다가 이념이 충돌되면 이념으로는 막 싸울 것 같아. 그럼 그 이념에 의해서 다시 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순서를 갈 것 같지. 트럼프 대통령 같이 그냥 무조건 그냥 공격 앞으로. 아메리카 그레이트니까 무조건 와. 이런 개념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올린다, 28%로 올린다라는 건 미국 내에서잖아요. 미국 내고 근데 이제 이게 또 상하원이 이렇게 갈렸어. 뜻대로 안 될 것 같아. 그 조절의 완충작용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시장이 거기서 흥분하는 것 같아. 다 잡았어. 대통령도 잡았고 상하원 다 잡았어. 그러면 오히려 시장은 오히려 노이즈가 아이고 세금 올라가지. 그럼 기업들 빵 주식들 변동성 클 것 같아. 근데 요게 적절하게 대통령은 밑작지만 상원이 컨트롤 타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다 보면 이게 조절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그 부분은 걱정은 안 해요. 그러면 세금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는 좀 높아지겠지. 그러나 기업에 큰 타격을 그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자율권을 다시 주는 것 같아. 기업 차원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기업 입장에서는 균형을 맞출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느 기업들이 제일 타격받았냐면 셰일가스. 셰일가스. 그 다음에 군수업체들. 원유도 원유는 뭐 이제 원유는 또 전 세계적으로 성장 정책 쓰면 또 다시 그 수요 뭐 이렇게 해서 원유는 원유에 또 다른 또 판단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정책 하나 변화로 원유의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친환경 한다고 해서 원유값이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바이든 정부 때는 가장 타격이 군수업체하고 셰일가스 업체 오히려. 그리고 난 그래서 요새 지수가 급등한 게 돌아온 팜 기술주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절한 통제하에서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것들로 먼저 선반영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약한 게 그 주식을 쭉 보다 보니까 네. 애플하고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오히려 약해. 움직임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ETF 관련해서는 EM ETF랑 SOXS라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인데 거기에서 1등이 퀄컴이야. 퀄컴 그리고 한쪽 구글 다 직전 고점 돌파야. 그러니까 먼저 가는 5G나 이런 것들 먼저 가. 그런데 아직까지 제일 에너지가 작은 게 애플이야. 애플 이제 이 다음 에너지를 주면 이 장은 생각보다 큰 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거는 일단 트럼프 노이즈 좀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의 중요한 포인트, 인수위원회 초기 멤버들이 어떻게 구성되나. 그리고 그러면 그게 구성되지.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뉴스에 안 봤던 인물들이 막 나올 것 같아. 정mon준 그 아산전 이사단도 그 인물이 하나일 것 같고. 그럼 그때 열심히 팔로우 더 맨 하면서 다 찾아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저 강연에 누가 다다다닥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구축들이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눈이 빨갛게 저 인수위원회 연결해서 그 폼페이오 대신할 분, 그 다음에 국방 쪽, 그 다음에 또 상무부 쪽, 특히 이런 쪽 연골고리들을 계속 찾아갖고 뭔가 지금 첩보 가동을 무지시킬 거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보면 이제 IT를 가게끔 만들 것 같아. 그동안 금년도 소부장 하신 분들 아주 그냥 징징글했을 거거든. 근데 저는 당연히 IT 기업들이 트럼프 쪽을 후원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원 금액을 보니까 빵 주식이라고 하는 기술주 회사들이 바이든 쪽을 많이 후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업은 다 해야 돼.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고? 비율이 6대4니 7대3이 4대6이 이런 거지. 비율의 차이가 있을 뿐 다 했다? 다 해야지. 사람 다른 사람 써갖고 한쪽에 몰빵하다가 큰일 나려고. 그렇구나. 그러면 셰일가스 업체들은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선생님 제가 찾아보니까 BP나 쉘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재생에너지를 비롯해서 전기차 수소 충전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다양하게 사업을 좀 그러니까 하고 있대요. 다각화하겠지 당연히. 근데 그러니까 타격은 있을 거다.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SK그룹도 이제 그 바이오 수소 이런 걸로 계속 중심 이동하고, 현대 중업도 그렇고 다 지금 수소 모빌리티로 다 중심 이동하거든. 네. 현대차 그룹이 가장 큰 흐름이겠지. 다 그 휘발유로 쓰는 완성. 그러니까 이게 왜 중고차 시장 들어가겠어? 이쪽으로 이동되면 이제 이거 중고차를 내부적으로 매물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공유 플랫폼 만들 것 같아. 이제 현대 중고 시장을 자기네가 독점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도 마켓컬리나 공유 경제 똑딱 이런 거 하면서 중고차 이거 갖다가 이거 쓰고 뭐 같이 이렇게 공유 플랫폼, 쏘카마 약간 이런 거를 할 거다. 그게 네.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이번에 찾아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현대차가 되게 많이 꼽히고 있어요. 근데 우리 현대차 그룹 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현대글로비스랑 현대모비스에서 우리는 모비스보단 글로비스가 더 강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대모비스가 수혜주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친환경차 모듈, 구동 모터, 전장 부품, 연료 전지 시스템을 생산하고 친환경차 시장 확대 시 부품사 중에 가장 큰 수혜가 있을 거다. 당연하지. 근데 거기서 우선 주권, 그거는
바이든하고 큰 그림이고 정의선 회장님이 이걸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순서가 있지. 아, 그렇구나. 이거 먼저 튀면 어떡해. 일단 가져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호재가 있어도 조금 누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22만 원대 사놓고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합번에 다른 방법 끝났다. 그럼 이제 이게 튀는 거지 그냥. 그러면 이게 저게 한 40만 원까지 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그 변수를 제거하면 22만 원짜리 40만 원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그 시간은 나 상관없으면 지금부터 모으면 돼. 그리고 3년 푹 숙성시키면 그 안에 다, 그러니까 저 건물 지어질 때 다 끝나지 않을까. 발효가 되면서 27개 사업이 공통으로 갑자기 시작이 되면서 그쵸?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트렌드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저는 이렇게 딱 개별적으로 이게 수혜를 받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싸게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거를 상대적으로 좀 억누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주주 탐욕이 먼저 1순위, 그 다음에 세계적인 에너지, 이렇게 순서를 잡아야지. 세계적 에너지 먼저 봤다가 여기서 이게 왜 안 가? 그러다가 손절하면 가는 거지. 그 다음에 가는 거야. 알겠습니다. 혹시 현대차그룹 관련해서 수소에너지 하니까 이쪽에서 수소차도 혜택을 받을 거야 라면서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보셨던 분들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그럼 현대차 기아차 중에서는 뭐가 더 매력이 있을까요? 내가 누수 봤잖아. 기아차 정의선 지분 있는 거 탄력이 달라요. 광고 카피 같아요. 탄력이 달라요. 정의선의 기아차. 알겠습니다. 또 선생님 우리가 조 바이든 관련해서 중국 얘기하셨는데 중국 하면은 엔트 상장 같은 거 연기됐잖아요. 근데 뭐 이런 중국이 미국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결제 시스템 뭐 이런 거를 하면서 비트코인도 올라간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뭐 어떻게 뭐 바뀌는 움직임이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너무 급등하는데 엔트 상장하니까 알리바바가 그날 중단하니까 9% 빠졌어. 그 다음날 그대로 다 회복했어. 큰 악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왜 중단했냐면 민간 차원의 마인 중심으로 권한을 이양 안 시키겠다는 거야. 그 결단은 마인도 대단하신 분이야. 간단히 얘기해서 류어라는 책사, 인민은행 이강이라는 분, 그리고 중국의 그 유명한 칼치기 하는 왕치산, 이 세 분이 딱 있는 데다가 중국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금융 시스템은 아주 태보적인, 그러니까 옛날에 이건희 회장님 우리나라 정치는 사류 같이 이 전당포적인 금융 사고를 없애야 된다라고 그냥 이 책임자들 앞에서 했다니까 열받으셨고 모든 디지털 화폐나 중심은 중국 인민은행 공산당 중심으로 움직여서 통제와 규제하에 스마트 도시화, 그 다음에 스마트 결제. 그래서 돈도 인민은행의 통제하에서 제한을 두면서 이렇게 그러면 민간 쪽에 다 풀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다 끊기잖아. 네. 그리고 관에 너무 통제를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권한은 자기는 싹 빠지고 회사는 뭐 정보를 넘어가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전당파적 금융사고로 했는데 중국이 어떠냐면 10조인 재벌 회사도 공산당을 빠지고 사용시키는 나라야. 그리고 그 돈은 그냥 싹 가져오고 국유화시켜. 그러니까 무슨 안방보험이나 옛날 뒤에 이렇게 보면 이 정치 권력 싸움이라 하면 국유화 전략으로 가.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할 거야. 근데 중심이 민간이나 마인이나 알리바 이 통제는 공산당. 근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중국에서도 그냥 중국의 이런 거는 인정하지만 인권 뭐 약간 그런 거는 되게 중요시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세질 것 같아. 근데 그게. 그러면서 중국 위안화 이런 거를 뭐 강화한다거나 이런 거는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긴 차원일 것 같아. 장기 플랜은 이런 인권이나 그런 어떤 이념에 대한 투쟁은 더 세질 것 같아. 그런데 트럼프가 너무 완전히 혼란의 카오스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 이념 뭔가 싸우기 전에 먼저 1년은 사람들 정리하고 교통정리. 맞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 지금. 교통정리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여유를 줬는데 안 따라와? 그러면 그때 칼싸움하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알겠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도 역시 다양하게 뭔가 바뀌게 되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그 파문점 회담이나 저 아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아난티산만한테 절대 옆에 가면 안 되고 반토막 된다, 대주주 망한다,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다 팔아냈다면 이제는 살아.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로템 이게 수소 경제 또 연결되고 한전부지 또 SOC 프로젝트가 다음 정부까지 이어질 것 같거든. 네. 이런 에너지를 편성해라. 대북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를 하되 단순히 대북 관련된 이슈, 예를 들어 아난티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아난티는 뭐 수소 경제나 이런 쪽으로 파이프라인이 들어가면서 교집합을 이루고 있어서 다른 걸로도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제일 중요한 거 호텔업, 그 다음에 약간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요런 거는 뺐어. 언급도 안 했어. 요거는 나중에 순차적인, 그러니까 비행기 뜨고 코로나 이 좀 시차를 좀 두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네. 오히려 SOC 수소 경제, 그 다음에 ESG의 거버넌스하고 인바이러먼트 합해지면서 정부의 정책과 연결된 것들, 이것부터 먼저 하는 게, 그러니까 북방 관련해서 북방으로 엮지 말고 현대 엘리베이터나 현대 로템은 수소 경제, 그 다음에 SOC 이런 걸로 엮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뀔 것들 뭐가 달라지는지, 우린 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모르셨죠? 궁금하셨죠? 저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내용 보시면서 단순히 수소, 뭐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환경 이렇게만 생각해 보셨다면 목선님과 함께 조금 더 시선을 넓혀보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책을 한 권씩 소개시켜달래. 책이요? 우리 그러니까 책 쓴 것도 선생님 되게 많은데. 아니, 근데 이 복잡계 그 시각에 대한 이론이나, 네.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너무 점핑을 많이 하니까 이 갖다 해서 뇌가 지진 날 것 같아. 그래서 기본 개념이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건 요 책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복잡계 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 조건의 민감성, 뭐 자기 구조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론을, 그러니까 생각에 훈련하는데 기본적인 도움이 되실 거니까 이 책부터 먼저 읽어보시는 게 어떻겠나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책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너도 공부해라. 저도요? 복잡계 개론, 윤영수, 최순병 지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책입니다. 저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읽으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사실 공부를 되게 많이 해왔는데 다 소개를 못 해드려서 조금 아쉬워요. 이거 제가 카페에다가 업로드 해놓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수가 꽤 많더라고요. 거의 한 124장? 130장 정도 되는데 다양한 차트와 분석 자료가 있고 또 수혜주 거론된 것들도 있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카페는 네이버에 다인경제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거기 새싹 게시판 여기에 PDF 파일로 올려줄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저도 다운받아서 볼게요. 네, 댓글 달아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으신 거 있지 않으세요? 뭘 구독, 잊으실까? 좋아요. 맞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